A는 뭐든지 잘하고 B는 뭐든지 못하는 아이예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공부도 A는 뭐 전교에서 탑이고 B는 바닥이에요. 운동을 해도 A는 운동도 잘해요. B는 그것도 못해요. 달리기도 제대로 못해요. 바이올린 같은 취미생활 뭐 그런 거를 가르쳐도 A는 그것도 진도를 쑥쑥 나가면서 수준급으로 올라가는데 C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학원을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서 끊어줘도 B는 서너 번 가면 더 이상 안 가고 게을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려요. A는 뭐를 하나 시키면 끝을 봐요. 뭐든지 그래요. A는 뭐든지 흡족한 아이, B는 뭐든지 못마땅한 아이예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니까 이 아이를 엄마가 이제 B가 초등학교를 거치고 이러는 동안 엄마한테 많이 혼났겠죠. 엄마가 다그쳤겠죠. 자꾸 비교하게 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랐어요. 자라다가 중학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B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안방이고 아이들 방이고 문짝이 성한 문짝이었는데 다 두드러 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엄마가 이 탓을 많이 했어요. 얘가 참 이상하고 얘가 너무 다르고 일란성 쌍둥이인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막 얘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얘는 참 엄마를 나쁜 엄마를 만드는 아이다. 네. A는 그렇지 않은데 B는 엄마를 참 나쁜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B 원망을 많이 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하기 시작했죠. 내가 B를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키우는 동안 한 번도 B를 그 아이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얘를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늘 성적으로, 출결로, 뭘 성과로 이걸로만 계속 얘를 다그쳤지 얘 존재 자체를 그냥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노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억울해하고 이랬구나. 이건 엄마가 이제 자기 문제였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는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구나. 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주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엄마가 이제 가슴이 아파서 이러다가 가슴이 너무 아팠는지 A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도 선생님 내가 B한테는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단 한 번도 못했다고 나 인정할 수 있다. 너무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 내가 A한테는 그래도 반쪽은 엄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B한테는 못했지만 A한테는 그동안 칭찬도 많이 하고 인정도 많이 했고 얘는 그래도 얘한테는 내가 반쪽 정도는 B한테는 좋은 엄마가 아니지만 반절은 A한테는 좋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 내 얘기가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어머니는 A한테도 단 한 번도 A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는 B한테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를 칭찬하고 A를 인정할 때는 언제였냐면 B처럼 농땡이 부리지 않았을 때, B처럼 바닥인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고 그런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B처럼 하다 흐지부지 안 하고 바이올린도 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연주도 잘하고 그랬을 때 항상 그 아이도 A한테도 존재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그랬던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망연자실 털썩 심리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엄마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제가 그 A를 이렇게 봤더니요, B가 문제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폭력으로 막 드러나니까. 근데 제가 A를 그때 이렇게 봤더니 A는 어떠냐면요, 아이가 말도 못하게 강박적이에요. 그리고 그 긴장 상태가 너무 긴장이 높은 거예요. 얘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자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늘 긴장 상태고 강박적이에요. 얘도 아는 거죠. 자기가 긴장을 느끼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조금 그냥 몸도 아프고 조금 농땡이 치고 싶어서 학원을 조금 결석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할지 엄마 반응이 어떨지 A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강박적인 상태로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B는 공격적이고 막 난폭해졌지만 A는 굉장히 강박적이고 긴장의 레벨이 매우 높은 거의 노이로제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엄마가 무지무지 절망스럽고 반절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온통 내가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그동안 내 자식이라고 키우고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엄마 아들로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내가 엄마라고 그러면서 살았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 엄마가 그 다음부터 B를 다그치지도 못하지만 A를 칭찬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한 6개월, 7개월을 비틀비틀 멈칫멈칫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데 어쨌든 그 무엇을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존재 자체에 대한 엄마가 존재한 사람을 존재로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뭔가 엄마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계속 비수를 날리고 있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자각을 가지고 6, 7개월을 비틀비틀 멈칫멈칫하면서 지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폭력적인 아이의 폭력성은 점점 줄어들고 이 감각적이고 긴장, 잠도 제대로 못 자던 그 아이의 긴장 상태, 얘는 슬슬 그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 엄마도 자기가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자각하면서 조금씩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그 이전에는 엄마 역할을 하려고 B를 데리고 막 정신과에 가야 되나, 얘를 약을 먹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얘 또 학원 이렇게 뒤치다꺼리하고 자기도 뭐 엄마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거죽으로는 멈춘 듯 하지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 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 불안정한 그리고 이때 이렇게 펄펄 이런 문제로 그 날뛰는 이 아이들의 문제 이거를 소아정신과 청소년 정신과를 가기 시작하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얘가 난폭하다 뭐 이러면서 약을 먹으면 얼마나 약을 먹으면 얘가 좋아졌을까요? 좋아지긴 했을까요? 약을 수십알 수백알 먹으면. 근데 이 모든 일이 모두가 평화를 찾은 것이 엄마가 존재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일어난 일인 거죠. 공감이라는 것이 한 존재가 비로소 한 존재를 만나는 일.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살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난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엄마 자식이라는 울타리 그 관계로 부부라는 관계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살다 보면 이거는 지옥이 되기가 딱 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치유의 본질이 무언가를 막 하고 뭘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닌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에 거의 제 경험으로는요 8할 정도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되죠. 그것에 대한 증언록 같은 것이 이 책이기도 하죠.